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타입 사이즈가 이게 600이라는 사이즈예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이 건축주분이 그분의 둘째 딸이 좀 디자인 하시는 분 뭐 해가지고 그분이 이 은색 이 엘리베이터의 스캔하고 좀 어울리는 걸로 보인다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60cm, 60cm. 느낌이 좀 달라요. 좀 전하고,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하고 다르죠. 한쪽 내려가시죠. 사실 저 같으면은, 여기 이거 데크 안 깔아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거든요. 옥상이고. 그래서 노돈 안 씁니다.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건물들하고 틀리게 닥쳐 다니는 계단이 외부에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에 일조권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부에다 계단을 두면은 가뜩이나 셋백을 많이 대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손을 많이 보니까 바깥에다 계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신축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굴곡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공기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무리 비용, 그다음에 방수에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각 계단의 그 코너마다 다 지금 저희 방수대라고 코팅을 실리콘을 다 쏜 거예요. 살살 내려가 보실까요? 혹시라도 셀까봐. 물색이 작성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괴롭죠. 혹시라도 계단 물레로 물바지 하고 이거 만들어줬어요. 자, 다 오셨죠? 그 밑에층 화장실이 좀 더 나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장애인용 화장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 여기는 대지 면적 75평에다가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펀딩하거나 투자했던 건물은 아니고 저희가 단순 도급으로 지었던 건물이고, 이 건물의 현장 소장님이신 우리 한영숙 소장님. 네? 자, 소장님, 이 건물 지으면서 어려웠던 거라든가, 공기라든가 뭐 그런 거 얘기 좀 간략하게, 뭐, 50분 얘기하셔도 되고. 네. 아니, 여기는 특별히 이제 어차피 건물 지으는 다 똑같은데,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이 일조권을 갖다 보니까 실면적을 최대한 면적을 찾아먹기 위해서 외부 계단은 어차피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다른 데서 평수는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조권 외부 계단 쪽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 공정이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이게 일반 계단 쓰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기도 조금 오래 걸렸고. 네. 그렇죠. 방수에도 좀 취약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용하면서 좀 더 관리가 좀 필요한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보통은 내부를 미장을 하고 이제 페인트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각을 좀 살리고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약간의 돈을 거기서도 이거는 벽을 통통 쳐보시면은 속고보도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냐면 이 코너들을 보면 각이 탁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그 걸레바지 요 밑에 이런 걸 걸레바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몰딩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제 약간의 그 들어가고 나오는 차이가 또 예쁘다라고 이제 건축주분께서 판단하셔서 그걸 이렇게 집어넣고요. 뭐 우리 작업자들이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려고 고생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치는 거다 보니까 밑에 부분 저희가 갈바 철판을 대가 또 페인트 칠해서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낫죠 이게.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 먹거나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갈바를 접어서 철판으로 해서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맞죠.
네. 내부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면들이 좀 많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예쁘게 하고 싶어서 좀 더 들이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평당 저희가 얼마에 시작을 했냐면 660만 원 정도에 시작했다. 이건 690만 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뭐 에어컨까지 다 포함해서 요즘은 그 대부분 건물 지으실 적에 에어컨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에어컨을 넣으면은 내가 처음에 초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리비하고 임대료에서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요즘 건물주들은 에어컨을 미리 넣어가지고 에어컨 배관이 밖에서 임차인들 두면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놓다 보니까 건물에 에어컨 배관 때문에 막 이렇게 줄이 쫙쫙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뚫고 또 뚫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요즘은 다 에어컨을 미리 넣어주십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입니까? 그럼 에어컨 온입니까? 냉난방이죠. 둘 다 되는 거. 그럼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난방한다고 또 이제 무슨 일을 또 벌이니까 요즘은 다 냉난방이 되는 걸로 다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한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 건물의 연면적은 151평인데 요런저런 이제 면적들 공사 면적을 보니까 저희가 이건 224평까지 그러니까 거의 연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을 거의 서비스 면적처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힘들지만 설계는 잘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건물이고요. 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파란 부분들은 다 저희 면적에 제외된 면적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층에 피트층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피트층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피트층이 뭔지 지하층이. 지하요? 네. 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은 자연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실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 이제 그 펌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층고는 몇 미터죠? 층고는 각 층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m 20. 좀 전에 4m 30 얘기하신 분 계시죠? 4m 20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낮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에어컨을 미리 해주면은 영혼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칼을 가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런 에어컨들이 있어요. 이 에어컨이 무풍 에어컨들 말고 이제 어떤 에어컨들은 이거 자바라로 해서 이게 각실로 보낼 수 있는 에어컨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어떤 애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다 칸마다 내가 다 넣겠다는 사실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걸 해놓고 나중에 들어올 사람은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냉난방을 더 추가로 한다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지 않나요? 자기들이. 그거는 협상하기 나아가죠. 네. 대신에 네. 건물주로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에어컨 실외기 하고 나가는 그 구멍 그것들을 실외기를 한쪽으로 유도를 해놔가지고 그 배관이 바깥에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게 건물을 좀 더 미려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으로 빼게 해가지고 공간을 따로 하나 마련하게 했거든요. 네. 내부에 네. 층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죠. 네. 네. 얼만큼 그 실외기를 몇 단으로 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에어컨 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그 다이 만들어가지고 옮겨요. 냉난방은 미리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하는 추세입니다. 거진답니다. 좀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내 혼자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지하를 만들다 보니까 지하를 통째로 파다 보니까 장비가 올라탈 수가 없고 밖에 길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철 공사하면은 그 600에 1200, 800에 1200인가 그 정도 도공판 사이즈 있잖아요. 그런 거로 옮겨서 이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그 공정을 겪다 보니까 그것만 또 몇 천만 원 정도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 가장 싼 거는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저희 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판넬기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보면은 송판 노출 콘크리트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송판 노출은 거푸집을 만들 적에 나무를 붙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데 그건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숙련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한 다음에 밑장이어서 문양을 찍은 거예요. 꼭 송판 노출처럼 보이게. 그럼 비용이 사뭇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는 징크 판넬인데 징크 판넬이 이제 VM 징크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데 저는 저렴하게 짓는 곳들은 리얼 징크라는 걸 쓰라고 해요. 이제 이름이 웃긴데 VM 징크가 진짜 티타늄 징크인데 리얼 징크는 징크가 아닌데 리얼하게 보인다 해서 리얼 징크예요. 그래서 그놈이 좀 더 쌉니다. 이제 단점은 약간 울어요. 약간 이게 길게 시공을 하게 되면 약간 우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견적이 좀 올라갔던 건 위에 그 천연 대나무 타나무 데크를 넣어가지고 저희 불이 좀 덜 붙는 방화에 좀 더 그 강한 그런 데크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천정에 보통들은 이제 SMC라고 해가지고 요거보다 좀 더 작은 네모난 걸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붙이는데 좀 더 모양이 있는 DMC라는 걸 좀 붙여가지고 약간 좀 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그래서 살살 해서 지하까지 내려가 보시죠. 이런 점이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양을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액을 줄이는 시공법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가능하면 네모나고 접거나 휘거나 하지 않게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면은 콘크리트를 이거를 휘기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 작업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각도 재고 뭐하고 하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한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 맞지 말라고 이런 캐노피들을 뽑는데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설계가 여기까지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콘크리트로 요거 모양을 뽑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미장하면은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거 하실 적에는 이거 같은 재질로 그냥 싸버리면은 모양이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이거 해봤자 뭐 얼마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땅값의 0.01%도 안 됩니다. 네. 한층 더 내려가 보실까요? 나머지는 같아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넓어요. 네, 점점 넓어지는 거죠. 소장님 여기부터 어떻게 켜요? 소장님 여기부터 어떻게 켜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에 다 냉온수기 쓸 수 있게 저기 전기 온수기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가서 보시죠. 그 다음에 이 소변기 같은 경우에 이게 요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변기 같은 경우에 다리가 바닥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때가 끼는 거야. 예, 물때가 끼니까 그게 이제 관리할 적에 건물에 곰팡이 피고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벽배관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전기선 하나만 뽑아놓으면은 이렇게 전기로 이제 건전지 교체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은 좀 기본이고요. 지퍼를 내려 움직이는. 그 다음에 여기 배변기를 보시면은 배변기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여기에 그 앙카로 밖에 돼 있는 데가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또 물때가 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요즘 이렇게 해주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비싼 전기들은 이게 이건 투피스라고 합니다. 이거하고도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투피스라고 하는데 원피스로 돼 있는 애들이 더 비싸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은 변기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몰라. 건축주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원피스 변기는 하자가 나면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전등도 이런 걸로 요즘은 이제 조명이 쨍하지 않는 조명을 쓰는 게 요즘은 좀 추세입니다. 네. 이런 공개 조명하는 것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지고 로비하고 화장실만 좀 예쁘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임대를 놓거나 내가 하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이잖아. 나중에 뭐 내역에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제가 알기로 사무실이 사무실. 네. 요 동네 조그만 사무실들 수요가 제법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지하 부분은 요즘 저희 개인 PT, 그다음에 스튜디오 이런 것들 수요가 여기가 제법 있습니다. 보통 그거 생각하고 높이하고 이걸 맞춰. 어쨌든 이게 기존 거를 한 거에는 사가지고 이렇게. 기존 거를 철거하고 신축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산 거에 아니면 집에 바뀌었던 거는 샀어요. 네. 기존에 이런 식으로 빌라 있었던 자리인데. 이 동네가 원래는 이 단독주택이 많았던 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빌라촌으로 좀 바뀌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근생 건물로 여기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지하도 아까 그런 거는 가능한데 1층도 가능한데 이는 뭘로 한대요? 그런 뭐 가냐 그런 거 뭐 위에는 근데 뭘로 임차? 여기는 아마 다 사무실이죠. 다 사무실. 네. 전체 다 사무실. 네. 전체 다 사무실을 좀 계획하시는 거죠. 지하로 가보실까요? 네. 지하 갔다가 이걸로 갔다가 쭈르륵 올라오시죠. 네, 데코 타일로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를 맞출 적에 이 돌을 누르면은 3cm, 4cm 더 깊이 팝니다. 근데 나중에 나 돌로 바꿀래 거면 늦었어요. 네. 데코 타일로 하게 되면은 요 마무리 값이 좀 싸고요. 굉장히 싸고 돌로 하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 정도 차이. 근데 어떤 건축주분들은 여기 그 자기 동네에 그 지하실 들어오는 애들이 층고가 높은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데는 괜히 깊이 판다고 그래요. 지하 내려가는 분이 제법 상당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외장 안 붙이는데 싼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주목공사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팀장을 또 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스튜디오 되는 애들은 여기다 또 계속 매달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매달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그맣게 그런 팀장이 나와요. 이쪽에도 하나. 네. 지하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소방 피난 계단이 꼭 2개 이상이 생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만들기 싫어하죠. 왜냐면 뚫어주니까요. 그치만 만들어요. 예. 근데 한편은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나중에 관리하는 단점은 뭐냐면 기간 내릴 거잖아요. 사용을 해주게 돼.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책받침 같은 걸로. 중국 후에 나온다는 거. 보통은 다 막아요. 보통은 다 막아요. 소장님 이거 하시면 또 어려웠던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 저 말고. 나 말고. 아마
아무래도 이제 고가 높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끊어치고 중간에 한 번에 못 치니까 그것 때문에 공정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발판매 맨 사람이라고 이 겨울에 고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요. 그 코로나 뭐 이슈 그런 것 때문에 또 늦어지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도 한 이유가 있고 건축 부분이 여기 들어온 사람 여기를 다 혈기 있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홀딩도 하시고 그래갖고 전부 열려져치기. 소파도 놓고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층이 햇빛이 안 들어온다거나 가까운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설계상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돈을 춥지 않을까요? 추운 건 괜찮아요. 임차인이 전기를 많이 쓰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를 해야 된다. 조금 더 힘들어요. 공실이 몇 달 가는 거는 그게 더 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적에 꼭 그 동네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걔네들한테 조금 더 이런 공간들, 돈을 좀 더 들이든 이런 걸 만들어줘야 좀 더 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가보시죠. 여기 샹드리에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큰 거. 제가 카메라 생각 안 하니까 인간이께도 뺏으시네. 그리고 이게 디자인을 위해서 이 돌이 선정이 됐는데 보통은 계단 돌이 매끈해요. 매끈한 걸 쓰세요. 근데 여기는 매끈하지 않잖아요. 네, 요게 디자인 느낌적으로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예, 하고 오염도 좀 쉬워요. 그래서 자주 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시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지금 찍어낸 거예요. 네, 찍어낸 거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하려고 이제 붙이는 매장재 한 거고요. 네, 이거는 콘크리트 형태의 이제 노콘 판넬이라고 해서 판넬을 여기다가 이제 붙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노출 콘크리트로 우리가 마감을 하면은 비용이 쭉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장재에 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조금 더 드리고, 원래 이제 SMC라 그래가지고, 보통 많이 보셨죠? 흰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게 요즘은 잘 안 하세요. 예, 싸구려 같이 보여서. 그래서 약간만 더 주고, 이제 스테인리스 아닌데? 철판이죠. 예. 부정제를.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철판 마감 이름이 뭐예요? DMC. DMC. 그런. 저희가 DMC죠. 네, DMC. 저는 진정한 요거로 마감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시 SMC 같은 경우는 타버리니까 이런 거 같은 보존되면서 타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화재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스펜드럴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는 실내가 없고 바로 2층이 그 생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배관들이 그 천장 배관이 돼서 이 안에 배관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물 쓰는 배관들. 그런 경우에 겨울철에 공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배관, 그다음에 우호수 그거를 내부로 집어넣어줘야지 나중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배관 바깥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저러면 이제 몇 년 전 겨울에 이제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저거 거의 100%입니다. 물수는 그 아시다시피 열선 때문에 불났다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당장 좋을 수는 있어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설계상에 미리 안으로 넣어버리면은 그 고민할 필요 없죠.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미리 딱 넣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저희가 이제 이 이후 현장부터는 이러지 않습니다만 요 외부에 물 쓰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이후 현장부터는 함을 넣어요. 수도 계량기 같은 함을 넣어서 아예 넣어버리니까 동파될 일이 없죠. 대신에 얘도 뭐 동파 안 되게는 해놨지만은 그러니까 미리 설계 때 그걸 반영하면은 훨씬 그게 유리하다. 저희도 옥상에 물 쓰는 곳 같은 경우. 근데 이미 골조가 끝났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깨내고 뭐 배관하려면요. 어떻게 동파를 그래서 요번 추후에 여기도 함을 어차피 주차는 여기까지니까 요 공간이 남니까 여기다가 함을 좀 해서 보면 동파하는 날 주차해야 그런 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요 선 자체가 또 따뜻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그 속까지 들어가잖아. 정 대표님 여기서 어째 설계를 한 거 가지고 건축주하고 한 거 시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아시는 분 있나요? 어디 좀 없을까요? 저는 1층에 근생인데 1층에 상가가 물론 현실적 어려면 상가가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상가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상가가 6층에 들어온다. 그게 말이 될까요? 어떤 일반 상업지가 아닌 이상 먹자골목이 항상 6층까지 상가가 올라올 수는 없고요. 6층까지 왜 못 뽑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1종이에요. 네, 1종은 4층까지죠? 5층인가? 4층입니다. 4층. 그죠? 근데 4층까지. 더 올릴 수도 없어요. 용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150%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어요. 아니 근데 1층에 1층에 근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1층, 그거는 이제 건축주의 취향이신데, 여기 주차 대수가 나오면은 좋겠는데, 안 나와서 뭐 조그만 거 넣느니 아예 없애버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계단이 바깥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평범하게 올라오면 좋은데, 모양 때문에 너무 많이 접어서, 이게, 건축주분께서 돈을 사실 많이 낸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골조 비용에서 많이 냈어요. 그러면 우리 권 대표님 어떻게 설계하면 어떻게 저는 또 강의 때 오시고 꼭 저를 얘기하시는데 자, 일자죠. 네, 최대한 일자로 피죠. 물론 아이디어 좋았어요. 계단지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내부 면적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꺾지 않고 차라리 추가가 되는 그런 담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런 사선으로 넣지 않고 일자로 피는 거죠. 그게 좀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질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 공종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질 공정들 공종이 뭐 여러 가지 되는 거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기계식 주차를 하면서 지하에 주차를 하고 1층에 한 반 정도를 상가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저 같으면은, 저도 여기는 안 넣어요. 상가를 아니요, 기계 주차장. 왜 이유는 기계 주차장을 넣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높이도 있고. 근데 이 동네는 주차를 못해도 괜찮아요. 주차 대수가 적어도, 이제 임차인들이 화내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스크린 골프를 넣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스크린 골프는 한 사람당 차 한 대씩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캐디백에서 내려야 돼. 근데 주차장이 없대. 안 가요, 저. 안 가. 근데 여기는 업무용 시설이고 주변에 돌아보시면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건축 계획을 하실 적에 주변을 보시면 주변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차 될 수도 없고 뒤에 주차도 없고 다 머리 써본 거예요. 남이 머리 써본 거를 컨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 법적 주차 대수만 맞춘다. 한거에도 상관없는 동네인데 예를 들어서 명동에 왜 주차가 적어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명동에 있는 빌딩 내부에서 거기는 원래 없으니까요. 원래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고 가요.
여기 역삼동도 그런 동네. 첫 여기에서 본데 1층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상가들이 임대료를 많이 줄 만한 업종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법정 주차됐으면 꼭 맞춰야 돼요. 당연히 맞춰야죠. 그거는 또뭐 장애인 주차까지도 한다. 아, 그게 있으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제일 거시기한 게 장애인 소방법. 이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계산에서 나오고요. 면적의 계산에서 나오고 그 건물의 주입적인 이 주차장 이 폭 길이 회전 이거 설계가 다 그 고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애인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이 해야죠. 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해야죠. 저는 많이 하시는 사실은 좋죠. 많이 할수록 좋죠. 본인들도 법정 없으기도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지금 75평 정도 되는데 그냥 제 예상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던 게 공사비가 이거 한 16억 정도 들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작년에 계약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됐는데 16억 정도 되는데 이거 땅값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예상할 적에는 8천에서 1억 정도, 8천 정도는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억에서 110억 정도는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 주차장을 번진다고 더 이게 올라갈까요? 이만큼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 제가 단순히 15만 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펀딩을 하고 저도 제 건물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린 만큼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잘 알으셔야 될 게 내가 조금 더 드린 거 가지고 남보다 빨리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임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지역들 뭐 A급 상권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1억 버는 거, 뭐 몇 억 버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좋은 지역은 주차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돈을 못 받느냐, 뭐 하면 어떻게 하지? 더 원하는 식의 대로비하고 화장실을 팔려야 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들, 뭐 에어컨, 아니면은 이 동네에는 이런 뭐 식당이 들어올 거야, 또는 뭐 스튜디오가 들어올 거야, 뭐가 들어올 거야 보면 원하는 전기가 또 있어요. 또 병원이 들어올 거야, 여기 몇 킬로 정도 넣어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미리 넣어주면은 나중에 추후 공사가 안 하죠. 왜냐면 그 전기 용량이 확 올라가면은 이 전기의 그 배관의 그 굵기가 확 달라지면서 그거를 노출로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계가 나오면 임대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돼요. 이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전기하고 설비하고 그다음에 허드렛물 쓸 수 있는 탕비실을 위해서 미리 배관을 뽑는다든지 그런 걸 해놓을 수가 있죠. 그냥 사무실들은 그런 것까지 안 해주세요. 뭐 좀 더 인텔리한 사무실 한다 그러면 바닥에 그 바닥 면적이 좀 넓은 사무실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상 놓다 보면은 벽에 전기 있으면 저쪽에 책상인데 여기서 전기 끌고 가면 바닥이 엉망진창되는 그 대표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그렇죠. 바닥에 콘센트 할 수 있게 억세스 플로어라든가 그런 걸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어서 그런 거 안 넣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 제가 봤을 때는 60평, 80평 전용? 그 정도는 돼야 안에서 책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닥에 해놓으면 배선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훨씬 깨끗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로 임대를 할 표들은요 조금 더 싸다고 해서 내가 들어온 공간이 지저분하면은 짜증나요. 그냥 좀 더 벌고 말지. 나 안 들어가. 이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원장님들도 사업가시지만 부산도 사업가인데 울컥하면 안 해요.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요번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수술실에 딱 바닥 콘센트를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미리 이번에 지을 때 부탁을 해놔야 돼요. 아마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좋은 거 많은데 다행히. 이게 2020년에 83억 9천만 원에 2020년 말에 이거요? 그 평당 5,900, 6천 됐어요. 몇 년도에? 2020년 12월에 그 사이에 확 올랐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때 저희한테 철거를 했었으니까. 여기도 건축도가 16억. 건축비 16억 정도. 정당 한 이거 690 정도. 하여튼, 그렇습니다.